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나왔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이요. 우리 문제 2번이 계산 작업이에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총 30점짜리고요. 지금 우리 문제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5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한 문제당 6점씩이요. 해서 총 30점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가지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계산 작업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표 1에 보게 되면 토익이다, 컴퓨터다, 전공 2다, 이 세 개와 표 3번을 이용해서 아예 4번부터 아예 28번 영역에 우리 평가를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이제 학번이다, 이름이다, 학과 코드다, 집 전화다, 뭐 토익이다, 컴퓨터다, 전공 2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세 가지 점수, 요 세 가지 점수와 그 다음에 표 3번을 이용하래요. 표 3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표 3번에 평가를 구할 때 뭐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하고 그 평균값에 따라서 학점이 이제 계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표 3번을 참조해서 이제 우리 평가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는 이제 우리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이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평균값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점수들만 가지고 있지 평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좀 읽어보자고요. 평가는 표 3번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때 이제 평균은 토익에다가 0.3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0.2 그리고 전공 2에다가 0.5 이 값을 곱하래요.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한 값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평균은 그렇게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함수를 이제 sum product라는 함수랑 이제 hlookup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상에서 이거랑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sum product 먼저 좀 보자고요. 우리 sum product라는 그 함수는 자, sum product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배열 첫 번째 거 잡아주고 배열 두 번째 거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요 배열 1번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배열 2번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곱해요. 곱한 다음에 프로덕트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sum 합을 구해주는 그런 함수가 우리 sum product요. 그러면 토익에다가 0.3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0.2 전공 2에다가 0.5를 곱해요.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다 더한 값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게 이제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썸 프로덕트 가지고 이 평균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썸 프로덕트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썸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배열 첫 번째 거요. 자, 요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가 0.3, 0.2, 0.5 이런 값들은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배열 상수를 직접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중괄호 열어주고요. 0.3, 0.2, 0.5 하고 우리가 값을 컴마로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실제 값들을 우리가 컴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치게 되면 얘네들의 평균값이 요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평균값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계산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평균에 대한 이제 평가 A 학점이다, B 학점이다, C 학점이다, D 학점이다, F 학점이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내가 구해놓은 그 평균값에 따른 그 평가를 요 표 3번을 우리가 참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행 단위로 들어있죠. 평균도 이렇게 행 단위로 들어있고 평가도 행 단위로 들어있어요. 행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hlookup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자, hlookup이라는 함수요.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를 붙여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H룩업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행 번호 입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true 값, true라고 입력을 하든 아니면 false라고 입력을 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요. true는 언제 입력한다? 우리가 이제 근사값을 구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true라는 요 옵션을 쓰면 되고요. false라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false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tru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써요. 생략.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 그거는 true다. true 옵션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false라고 쓰게 되면 이제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사람은 평가가 71.9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71.9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71.9랑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고 쓸게요. 생략하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이 sum product라는 걸로 이제 평균값을 구했죠. 요거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식이 너무 길게 되면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볼 때. 해서 hlookup이요. 자, 여기다가 이제 hlookup이라고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찾을 값이요. 우리는 무슨 값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까 sum product로 구한 그 평균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컨트롤 X 해놨으니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 sum product로 내가 구해놓은 그 평균값을 찾아라. 컴마.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는 우리가 무조건 F4번 눌러서 달러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 번호 써주면 돼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평균값을 이곳에서 이제 찾긴 찾는데 찾아서 내 거랑 근사값 나와 이제 근사값인 걸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이 평가를 가져갈 거죠. 평가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 평가는 두 번째 행에 있잖아요. 첫 번째 행에는 지금 평균이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평가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2하고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행 번호를 2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옵션 쓰면 되는데 옵션은 생략하고 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옵션을 생략하고 그냥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 쳤더니 아까 내가 구했던 그 평균값이 71.9였어요. 71.9에 해당하는 게 우리 C학점 맞죠? 평가가 C 맞죠? 그래서 C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82.5예요. 82.5. 82.5니까 얘는 이제 B학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68.7이니까 얘는 이제 D학점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이제 57.5니까 F학점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90점, 그 밑에는 90.7이니까 A학점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78.4, 그 밑에는 77, 그 밑에는 75.1이니까 얘네들 셋 다 이제 C학점이 나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평가 정상적으로 이제 구해지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들에서 이렇게 이제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쓴 식 좀 보자고요. 자, 여기다 쓴 식이 제가 지금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해서 여기 중간중간에 좀 보기 쉽게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요만큼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찾는 값이요. 찾는 값.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요 범위. 지금 달러 다 붙여놨죠? 얘가 이제 참조 범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2가 행 번호. 그리고 옵션은 아까 생략하고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lookup을 가지고 지금처럼 평가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사용자 정의 함수 fm 비고라는 거를 작성하래요. 작성해서 표 1번에 j4번부터 시작해서 j28번 그 영역에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비고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요 칸에다가 이제 우리 계산하라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로. 그때 이제 fm 비고라는 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토익 그리고 컴퓨터 전공 2 요 세 개를 인수로 받아서 그 비고를 계산한대요. 그때 이제 비고는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 2 이 세 가지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토익에다가 0.3, 컴퓨터에다 0.2, 전공 2에다가 0.5를 곱한대요. 곱하여 더한 값과 우수학생이라는 이 글씨를 연결하여 표시를 하래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외에는 어떻게 해라? 빈칸으로 그렇게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펑션하고 이렇게 엔드 펑션까지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 맨 위에 보게 되면 개발 도구 있어요. 요 개발 도구에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계산 작업하고 있죠. 이 계산 작업 위에서 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 보기 얘를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저는 단축키 누르고 들어갈게요.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이라는 거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모듈 선택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 창에다가 우리가 요거 명령어 먼저 일단 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코드를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얘 먼저 쓸게요. 요거 먼저요. 자, 여기다가 이제 펑션. 자, 펑션 fn 비고 가로 열어주고요. 토익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다. 그 다음에 전공 2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누르게 되면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얘가 이제 fn 비고라는 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겠다. 이 정의 함수에서는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 2 요 세 가지를 인수로 받아서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겠다. 그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제 토익하고 컴퓨터하고 전공 2 이 세 과목이 모두 다 8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 세 과목이 모두 다 80점 이상이면 각 과목별로 이제 가중 집값을 일단은 곱해요. 곱하고 나서 그 값들을 싹 다 더합니다. 더하고 나서 그 더한 값이랑 그 다음에 우수학생이라는 이 글씨, 이 텍스트를 연결해서 이제 표시해 주면 되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빈칸을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 명령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if 하고 작성해 주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과목이 우리 토익이죠. 토익. 그래서 토익이라는 요 과목이 있는데 얘가 83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컴퓨터요. 컴퓨터가 크거나 같다 80 해서 83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공 2요. 전공 2가 크거나 같다 80 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 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얘가 두 번째 조건, 얘가 세 번째 조건이요. 이 세 과목 모두 다 80점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과목을 모두 다 80점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각각 뭘로 묶어주면 돼요? 우리가 AND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AND,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또 AND, 세 번째 조건 이렇게요. 이제 조건 3개 다 썼으니까 이제 뒤에다가 THEN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HEN이라고 쓰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자, fn 비고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냐? 토익 점수요. 토익 점수에다가 곱하기 0.3한 거,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컴퓨터 점수요. 컴퓨터 점수에다가 곱하기 0.2 한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전공 2요. 전공 2에다가 곱하기 0.5 한 값. 이렇게 이제 곱한 값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곱해서 더한 값을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뭘 하래요? 우수 학생을 연결해서 표시하래요.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앰퍼센트 써서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수 학생이라고 출력해라. 그래서 우수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 입력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써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else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else라고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fn 비구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빈칸을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쌍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f은 다 썼으니까 우리가 앞에 가서 이제 and if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래서 지금처럼 if문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if라고 쓰고 조건 쭉 써주고요. then이라고 쓰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요거 계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이제 else로 넘어와서 요거 이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if문이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작성했으면 이제 엑셀로 돌아가야죠. 엑셀로 들어갈 때는 요 아이콘, 엑셀 아이콘 얘 클릭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엑셀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산할 거니까 자, 요 제2의 4번 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지금 만든 함수가 fm 비고라는 그 함수죠. 그래서 fm 비고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인수로 얘하고 얘를 쓸 거니까 요 칸들을 각각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찍어주고 컴마, 두 번째 컴퓨터 점수 찍고 컴마, 세 번째 전공 2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지? 그러시면 안 돼요.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는 빈칸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세 과목 다 80점 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빈칸이 표시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마지막 셀까지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2의 28번 셀까지 싹 다 이렇게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80점이 모두 다 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평균 점수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우수학생이라는 그 텍스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표 1과 2번을 이용해서 표 2에다가 C의 33번부터 H 33번 그 영역에 하각 코드별 학생 수를 구하래요. 구해서 그 학생 수만큼 이 특수 문자 별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수가 3명이라면 별표 3개. 만약에 학생 수가 5명이다. 별표 5개. 학생 수가 1명이다. 별표 1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라는 거죠. 그때 일단은 표 1번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학과 코드가 B2번도 있고 B1번도 있고 CA2번도 있고 A2번도 있고 이렇게 학과 코드가 쭉쭉 적혀 있죠. 자, 표 2번 좀 보자고요. 자, 표 2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학과 코드가 A1번인 그 학생들의 학생 수를 여기다가 구하래요. 학과 코드가 A2번인 그 사람들의 학생 수, 학과 코드가 B1인 그 사람들의 학생 수 각각 그렇게 이제 구해서 그 학생 수만큼 이제 별표를 표시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함수 보니까 dCountA라는 요 함수랑 repea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dCountA라는 요 함수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D로 시작하는 그 함수들은 싹 다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싹 다 달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번호, 계산열이요. 열번호, 몇 번째 열로 계산해라. 그 열번호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코드별로 학생 수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dCountA 하고 써주면 되겠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요.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전체 데이터요. 그래서 B에 우리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제2의 28번 셀까지 이렇게 싹 다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이 전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전체에 달러 붙여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가 개수를 세긴 셀 건데 우리는 학과 코드별로 이제 인원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열 번호를 이제 3이라고 쓰면 돼요. 왜 3이라고 쓰냐? 학번 들어있는 곳이 내가 전체 범위 잡은 곳에 첫 번째 열이 학번 들어있잖아요. 두 번째 열에 이름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학과 코드 들어있고 네 번째 우리 집 전화 들어있고 다섯 번째 토익 점수, 여섯 번째 컴퓨터 점수, 일곱 번째 전공 2,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평가, 아홉 번째 비고하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학과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셀 거라 열 번호를 우리가 3하고 그렇게 이제 숫자로 적어주면 됩니다. 해서 열 번호 이렇게 해서 3하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조건은 뭐다? 학과 코드가 A1번에 해당하는 인원수 세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A1번인 그 학생은 5명이래요. 5명.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들을 쭉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 인원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인원수를 다 셌으니까 이 인원수만큼 이제 반복해서 별표를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특정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때 우리가 repea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repeat라는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repeat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텍스트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수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이 개수만큼 지정된 개수만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개수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구했던 이 dCount가 되겠죠. 그래서 dCount를 우리가 인원수를 셌어요. 자, 그거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리피트하고 우리 함수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피트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이제 별표 표시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특수문자를 쓸 때는 미음하고 한자가 제일 많아요. 미음. 자음을 눌러주고 한자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미음 누르고 한자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7번에 별표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요 2개짜리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문자가 다 뜹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미음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특수 기호들이 우리 미음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억 누르고 한자를 눌러도 기억에 해당하는 그 특수 문자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니은 누르고 한자를 눌러도 니은에 해당하는 특수 문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누르고 한자를 눌러도 전부 다 특수 기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히읗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미음 한자예요. 미음 한자에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별표 얘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쌍따옴표.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개수만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그 개수를 우리는 d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컨트롤 V 하고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얘는 5명이니까 별표가 5개 표시된 거고요. 요걸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게 되면 얘는 2명이니까 별표가 2개 표시될 거고 그 옆에 거는 4명이니까 별표가 4개 그 옆에는 6명이니까 6개 그 옆에는 3개 그 옆에는 이제 3명이니까 3개 그 옆에는 이제 5명이니까 5개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래서 여기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해서 중간에다가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dCountA라는 이 함수를 썼어요. 자, 이 dCountA에서 이만큼 이제 전체 범위고요. 얘가 이제 열 번호. 그리고 그 뒤에 C의 31부터 C의 32가 얘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요. 그리고 repeat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별표를 표시해라. 반복해서 표시해 달라. 그때 이제 개수를 우리가 dCountA로 인원수를 세준 거죠. 그래서 인원수만큼 별표를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구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학과 코드랑 이제 전공 2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 2번에 C의 34번부터 시작해서 H의 34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학과 코드별로 전공2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학생들의 전공2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해당 학과 학생이 없을 때는 없음. 요 두 글자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if하고 average하고 if error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한 배열수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평균값. 그때 이제 배열수식을 이용하래요. 자,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배열수식 쓸 수 있는 게 average하고 if하고 같이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건이 2개 나온 거예요. 학과 코드별로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학과 코드가 A1번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의
전공2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칸은 학과 코드가 A2번인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학과 코드가 B1번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의 전공2의 평균 구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학과 코드별로 구해라 그랬으니까 학과 코드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전공2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2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조건이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배열함수를 이용할 때 a, v, er, a, g, e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건 써줘야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조건 두 번째 거 쓰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뒤에다가 이제 평균 구할 범위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f 가로 닫아주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우리가 배열함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평균값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써주고요. AVR, AGE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if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거 쓸 거니까 조건 첫 번째 가로 열어주고요. 조건 첫 번째 거는 이제 학과 코드요. 학과 코드가 이만큼 들어있죠. 자,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학과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로 묶어서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전공 2 점수가 전공 2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전공 2 점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전공 2 점수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얘가 이제 90점 이상이다 해서 크거나 같다 90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까지 다 썼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컴마 찍어주고요. 뭐의 평균 구해라? 우리 전공2의 평균 구해라 해서 전공2 다시 범위 또 똑같이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서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는 디바이드 0하고 5, 6 값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함수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해당 학과 학생이 없을 때 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대요. 학생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디바이드 0하고 이렇게 이제 5, 6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들이 다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변해도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에버리지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요 범위 잡았어요. 요 범위요. 요 학과 코드가 전부 다 들어있는 이곳 범위 잡아주고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랑 얘랑 비교해라. 두 번째 칸에서는 지금 이 범위랑 얘랑 비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 계산할 때는 이 범위랑 얘랑 비교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요 A1이다, A2다, B1이다, B2다 하고 얘네들은 계속 변해야 되지만 이 학과 코드가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D4번부터 시작해서 D28번 영역,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라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32번, 그러면 지금 6칸인데 지금 첫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여기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칸 구할 때는 얘 해주면 되고 세 번째 칸은 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그냥 달러 안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 쓴 거 보면 지금 이 범위에서 90점 이상 구해라 그거죠. 지금 H4번부터 시작해서 H28번 저 영역이 지금 전공 2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요.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F4번 눌러서 또 전부 다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뭐의 평균 구해라? 전공2의 평균값을 구해라. 이 전공2 이 평균값을 구할 건데 이 전공2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전부 다 달러 붙여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디바이드 0이다 디바이드 0이다 하고 떴는데 이 디바이드 0은 왜 떴다? 해당 학과 학생이 이제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디바이드 0이 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없음을 표시하시오. 지금처럼 오류 값이 출력이 되면 없음이라고 표시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if error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쓴 이 함수들을 다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거 있죠? 에버레이지부터 시작해서 싹 다요.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error 하고 함수 써주면 되죠. if error. 지금 내가 구한 그 결과값이요.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컨트롤 V. 내가 지금 방금 이만큼 계산했는데 이곳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했더니 없음하고 이렇게 떴죠. 아까는 오류 값이 있었는데 없을 때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해서 그 옆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오류 값 대신에 없음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이제 표시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방금 쓴 수식이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요거 보기 좋게 띄어쓰기 좀 할게요.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쓰기 하셔도 돼요.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칸을 하든 두 칸을 하든 세 칸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 칸 집어넣어도 돼요. 자, 지금처럼 여기 쓴 식 좀 보자고요. 우리 에버리지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곳에 들어있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구한 그 평균 값이 오류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오류가 나면 if error,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없음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열 함수에서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개수 구하는 거, 합계 구하는 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그런 것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배열 함수 쓰는 방법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을 이제 이용해서 표 2번에서 우리 C의 35번에서 H3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C의 35번, H35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학과 코드별로 학번이 23이거나 22로 시작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토익 점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왔죠. 자, 일단 학과 코드별로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칸에서는 학과 코드가 A1이랑 똑같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 두 번째 요 칸에서는 학과 코드가 이제 A2랑 똑같은 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과 코드가 얘네랑 이제 똑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우리 학번에 대한 그 조건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학번을 봤을 때 학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근데 학번이 23이나 21로 시작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번에 23, 21 그런 이제 데이터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가 쭉쭉쭉 들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학번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내가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23이랑 똑같아, 2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학과 코드에 대한 그 조건과 학번에 대한 그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가장 높은 그 토익 점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에버리지 if를 썼을 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max라고 먼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ax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우리 최대값을 구할 그 범위요. 최대값을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최대값 구할 그 범위에 최대값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학번에 대한 조건이요. 학번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조건 2번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 줄 건데 그때 23이나 21로 시작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학번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와요.
꺼내온 게 23이랑 똑같아, 2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인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건 2번을 우리가 작성할 때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해서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와라, 그렇게 써놓고 그때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우리 23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lef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학번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2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값을 추출해 내면 그 값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자라고요. 문자. 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가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꺼내온 그 값은 숫자 23, 숫자 22, 숫자 21이 아니라 문자 23, 21, 22 그런 값이라고요. 해서 뒤에서 이제 23이랑 똑같아 물어볼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23이랑 똑같아, 문자 20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왜? 중간에 인하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 이렇게 이제 가로로 싹 다 이제 묶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레프트 쓴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조건 1번이 있고 조건 2번이 지금 이만큼인데 그때 그 안에서 또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오화 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를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식을,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식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 둘 다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짓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참이고 뒤에 게 이제 거짓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게 이제 거짓이고 그리고 뒤에 게 이제 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짓이라는 거는 숫자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제 0의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0의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참은 이제 1의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걸 이제 숫자 값으로 싹 다 이제 바꿔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더하기로 내가 묶었기 때문에 0 더하기 0은 이제 0이다 라고 해서 이제 거짓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하고 0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더하기로 묶어놨기 때문에 두 개 값을 더하게 되면 이제 참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일 때 이 두 개 값을 더하게 되면 이제 참의 값 1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참 더하기 참이다 라고 해서 1 더하기 1을 하면 이제 2라는 그 숫자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true 그 두 개 값을 더했기 때문에 이제 true 값이 이제 나올 거라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더하기로 묶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해서 둘 중에 한 개라도 이렇게 이제 만족하는 그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참값이 이렇게 나오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오화잖아요. 오화. 해서 오화의 조건을 우리가 쓸 때는 지금처럼 조건하고 조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하기로 묶어주면 요게 이제 오화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 1번과 지금 요만큼이 전부 다 이제 조건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곱하기로 묶으면 이제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max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이제 첫 번째 거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가로 그거 이제 열어주고요. 우리가 첫 번째 거는 이제 학각 코드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각 코드요. 학각 코드 싹 다 이제 전체 블럭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이 값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A의 1번이랑 학각 코드가 A의 1번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조건 끝났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곱하기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23이랑 똑같아, 21이랑 똑같아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5화로 이제 묶어줘야 된다고요. 해서 23이랑 똑같아. 그거를 우리가 쓸 때 가로 다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left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학번에 들어있는 이 범위요. 이 범위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left라는 그 함수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이제 꺼내올 거예요. 꺼내온 게 문자 2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붙여넣기 해서 요거 이제 20이랑 똑같아.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레프트 함수 쓴 거 요 조건과 이 조건은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두 번째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 싹 다 쓸 거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가장 높은 토익 점수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토익 점수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우리 토익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 닫고 그 뒤에서 우리가 max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식이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표현이 돼서 이게 잘 안 보이죠? 자, 일단 달러 붙일 거 먼저 좀 붙이자고요. 우리가 전체 범위를 잡았던 거 요만큼은 이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레프트 함수에서 우리가 또 학번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 범위 싹 다 범위 잡은 것도 F4번 눌러주고요. 여기도 이제 또 F4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토익 점수에 이제 우리 최대값을 구할 건데 토익 점수가 들어있던 그 범위도 전체 범위 싹 다 이제 잡은 거죠. 거기도 우리가 F4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 거 싹 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는 93점이 가장 큰 값이다. 그렇게 해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만큼이요. 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쓰는데 그 두 번째 조건이 우리 학번과 관계된 그 조건이요. 근데 이 학번과 관계된 그 조건에서는 23이랑 똑같아도 되고 21이랑 똑같아도 됩니다.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5화로 묶어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준 거예요.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더하기로 묶었어요. 묶어서 이제 5화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우리는 이제 토익 점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할 거라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그 범위를 이렇게 토익 점수의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작업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꼭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 이런 이제 함수들이 좀 낯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이런 함수들이 이제 낯설면 안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쭉 읽어보고 그때 이제 어떤 함수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문제를 보고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머릿속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이제 식을 쓰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 5번 문제를 딱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서 우리 막 데이터를 보고 막 문제를 막 분석하고 있으면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다른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이 계산 작업 문제를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해서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기본 작업 문제 싹 다 풀고 분석 작업 문제 싹 다 이제 풀고 기타 작업 문제 싹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산 작업 요 문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번 문제, 얘가 지금 현재는 이제 5번 문제지만 만약에 이게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제를 쭉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이 1번 문제에다가 내가 못 풀겠다. 요거 이제 체크를 막 해놓고 그리고 2번 문제를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해서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풀고 4번 문제 풀고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나서 다시 1번 문제로 되돌아와서 1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 배점이 다른 작업에 비해서 배점이 이제 크죠. 배점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 시간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해서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태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그런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응용해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문제를 이제 접해 보셔야 돼요.